네, 특별한 시간 함께하면서 또 집중 분석하며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전력 이쪽 커버를 하시면서 섹터 전반의 분위기 굉장히 희비가 교차하죠. 어떻게 톤을 맞춰가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네. 전력주는 뜨겁긴 한데 2차 전지는 날씨와 다르게 이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뜨거웠던 흐름 이후로 지금 한 1년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수급이 잠깐 붙는 듯 하면서 이제 바닥을 다 잡아가나 싶었는데 위원님 결국은 또 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업황 바닥 언제쯤 확인이 될까요? 일단 업황하고 주가에 약간 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그 괴리는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업황을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들한테 가장 중요한 올해 OEM에 대해서 GM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GM의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GM이 최근에 이제 가이던스는 낮췄거든요. 20만 대에서 30만 대 팔겠다 해서 20만 대에서 25만 대 팔겠다고 해서 좀 낮추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대를 유지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팔았던 게 뭐 2만 5천 대, 3만 대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많이 팔겠다라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그들도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많이 쓸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업황을 회복할 거고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YY로 지금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GM이 테슬라가 좀 더 부진하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또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2년 뒤에 밸류에이션들을 전부 다 이제 끌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업황 회복이 생각보다 좀 더뎌지는 것들과의 그 괴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황 자체는 이제 조금씩 저점을 찾아가고 상반기보단 하반기, 하반기보단 내년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여전히 비싼 구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업황은 조금씩 회복이 되곤 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즈음에는 괴리가 많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네네. 그 부분을 좀 기다리는 많은 또 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심은 좀 한 해 동안 많이 식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업황은 답답하게 흘러갔지만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이뤄지고 네네. 있다고. 리포트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특히 인터 배터리에서 이 기술과 관련된 시장의 관심도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나 기술 발전이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리포트에 썼었던 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고체 전지 좀 빠르게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7년에 이제 삼성 SDI가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도요타도 27년, 28년경에 이제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리포트에서 밝혔던 대로 여러모로 봤을 때 삼성 SDI가 상당히 도요타 대비해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고체 전지의 시대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터배터리에서 이제 나오고 소개가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샘플 요청을 많이 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산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양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엔 27년에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 사이에 이제 소재 업체들 검증하고 어떻게 이제 라인들을 좀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전고체 전지 쪽에 뭐 소재 업체들도 있겠지만 SDI가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국내선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LG나 이런 쪽들이 아직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반해서 SDI는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앞선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사실 SDI가 너무나 지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이제 SDI가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전혀 기술 발전을 반영을 못하는 듯해요. 연초에 올라가면서 한 3월에 49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지금 다시 한번 연저점 제자리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캐즘에 대한 업황 전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센티를 반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업황 전체가 뭐 이렇게 크게 회복하지 못할
언제쯤 회복할지 못하겠다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SDI가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 같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SDI를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분기나 하반기 그다음 내년으로 실적으로 보더라도 SDI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밸류에이션은 싸지고 있다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정도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고천지에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뭔가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더 업사이드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SDI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괴리를 누가 더 빨리 좁혀가는가가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럴 것 앞으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DI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또 다른 셀사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그러니까 GM 이야기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조금 전에 전고체 배터리는 SDI 이야기가 주인공이 된다면 지금 SK그룹 안에서 뭔가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SK온이 지금 적자가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쪽을 살리기 위한 SK그룹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그리고 ENS 합병 소식과 함께 이노베이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목표가 좀 재조정할 거다. 리포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세요? 일단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SK온은 지금 여러 가지 투자 부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게 SK온의 투자 부담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번 돈을 혹시나 SK온에다 더 투자해야 될까 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걱정인 거거든요. 뭐 SK온이 올해 4분기부터 아마 현대차, 기아차 물량들이 늘어서고 내년에 그 양이 커지고 하면서 점점 나아지겠지만 네. 투자 부담이 갑자기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부담들이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SK온이 뭐 턴어라운드하는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SK온에 대한 SK이노베이션 직접적인 지원이 더 이상 좀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확한 시그널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SK온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들을 좀 확충해 주면서 또 이제 향후에 26년이나 이럴 때쯤 되면 이제 상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돈을 더 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들이 그런 이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이제 줄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연 합병이 잘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이 얼마나 될 것이나 문제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직 이제 이게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말에 계속 업데이트가 됐지만 이게 단순히 SK온과 SKENS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SK그룹의 어떤 많은 이제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주주 가치를 어떻게 덜 해치고 또는 이제 개선시키면서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자금 조달, 캐펙스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 맞추시면 이노베이션의 방향성이 잡히실 것 같아요. 전력기기 쪽 볼까요? 여전히 핫한 것으로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한번 주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데 LS 일렉트릭도 커버하고 계시잖아요. 좀 쉬고 있는데 굉장히 주가는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쪽 섹터 전략을 봐주신다면요? 지금 변압기나 이런 사이클들은 사실 캐펙스 사이클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에너지가 점점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기차도 캐즘을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냉난방도 점점 더 전기를 더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LG나 이런 쪽들이 히트펌프나 이런 것들로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AI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이제 사용하는 상황에서 변압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LS 일렉트릭을 주목하는 거는 배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먼 거리에서 이제 송전을 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보냈던 전기를 점점 낮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데 그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들은 점점 더 저희가 보기엔 분산형 전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분산형 전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변압기보다 배전 쪽에 좀 더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전 쪽이 이제 커지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네.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탑픽으로.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이 스토리 내러티브를 주셨는데 여기서 신재생으로 충당할 거야라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잖아요. 네네. 하나솔루션, 유니트, SK인터닉스, 한손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주셨는데 기업별로 좀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묶어서 본다면 이쪽도 네. 유망하다 보세요. 일단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화석에너지 전대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함께. 이제 그 AI 빅텍 쪽에 투자하는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가이던스를 보면은 네. 탄소를 좀 줄여야겠다는 방향성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들은 뭐 정해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석에너지를 쓰더라도 거기에 이제 탄소 포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어도 줄여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솔루션을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탄소 포집과 관련돼서 탄소 포집할 때 쓸 수 있는 네. 탄산칼륨이라든지 가성칼륨을 만들고 있는 데 있어서 또 글로벌 탑 업체인 이제 유니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소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료전지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향후에는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소를 직접 쓰는 방법도 있지만 암모니아로 좀 변환을 해서 운송을 시킨다던가 암모니아 형태로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좀 논의되는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가장 많이 트레이딩하는 업체가 롯데정밀화학이고 아시아 내에서도 사실은 손꼽히는 암모니아 트레이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유니드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신재생도 결국은 같이 가야 할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과 종목 같이 언급해 주셨는데 좀 같이 포트에 넣고 좀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학주 2분기 실적 기대감 본다면 네네. 핵심이 뭐예요? 좋아서요? 2분기 때 생각보다 좀 괜찮았습니다. 그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크래커들이 들어왔고요. 크래커들이 올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4분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약간 그런 소강 상태가 있는 부분에서 중국이 이제 경제 이제 부양책들을 특히 이구안신 정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생각보다 2분기, 3분기에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 공급 과잉이 갑자기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이후의 시황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다운스트림에 강점이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별한 스페셜티 이런 쪽들이 있는 업체들 좀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호석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화솔루션, 유니드, 롯데정밀화학 이런 쪽들 좀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NCC 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이 시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입니다. 말씀해주신 화학주 지금 다 고점 돌파하면서 낙폭 줄여가네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진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면서 출발 성공 투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